안녕하세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암보험을 효과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암보험을 효과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뒤에 소개해드릴 유사암 관련된 컨텐츠를 위한 사전학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유사암 관련된 부분은 설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저도 뒷부분에 뒤따라서 소개해드릴 영상 콘텐츠를 위해서 유사암에 대한 부분을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사암의 종류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음, 기타 피부암을 한번 볼까요? 피부암을 한번 검색해 보면 우리 인터넷상에서 피부암의 사전적 의미는 끝없이 분열을 하여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장기에까지 전파될 수 있는 세포의 덩어리, 즉 악성 신생물이다. 피부암은 말 그대로 암입니다. 암인데 피부암이란 인체의 가장 바깥층인 피부에서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반적인 악성 종양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들고 치료가 나름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암으로 분류를 해서 유사암이라는 그 특약 안에 포함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역시 근데 이 피부암도 원발성 피부암이라 이제 저기 처음부터 피부에 발생한 경우를 원발성 피부암이 하고 다른 장기에서 발생하여 피부로 전이된 피부암의 경우는 전이성 피부암이라 한다. 이게 전이가 돼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도 발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다. 그리고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성분들의 발병률이 월등히 높은 암 중에 하나고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전체 갑상선 결절의 5에서 10%는 갑상선 암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지사항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다라고 하면 갑상선을 거의 전기간 부담부 받을 확률이 꽤 높은 거죠. 그리고 갑상선암은 양성결절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크기가 커지며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림프절로 전이, 원격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갑상선암의 95%는 이상은 유두암 형태로 발생이 되고 그 외에 여포암이나 저분화암, 미분화암, 수질암 등이 있다. 어, 갑상선암은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역시도 C코드입니다. C코드인데 어, 조기 발견도 쉽고 치료도 나름 다른 암보다는 수월하고 그리고 치료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이고 해서 유사암으로 이제 편입시켜서 내가 가입한 원래의 암 진단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형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계성 종양은 그럼 뭐냐? 조직학적으로 암에는 해당하지 않는 상태이다. 여기 보시면 양성과 악성인지를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리고 악성인지 양성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불가능한 종양을 의미하고 한국 표준사인 분류표에 D 코드로 되어 있어요. D37에서 48. 행동 양식 불명 미상의 신생물. 이름이 어렵죠. 즉 발견된 종양이 암이 되기 이전의 종양이거나 혹은 종양의 성격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종양을. 자, 제가 이거를 왜 읽어드리는지는 그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던 다른 영상, 암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어떤 암이 있죠? 상피내암. 제자리암 아니야? 원래 제자리암은 이제 상피내암이라고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피내암은 악성 종양의 판정 기준인 간질 내 침윤 증식의 상이 없고 상피 기저막상 즉 점막 상피층 내에 국한해서 존재하는 세포 및 핵의
형 증식, 암, 이형 증식. 그러니까 이형 증식, 우리가 자궁경부의 이형성증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좀 불완전한 형태인 거죠. 상피내암이라고 부르고 있다. 대부분 자궁경부에 사용되는 명칭이다. 이렇게 뒤에 나온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금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되게 관심사가 높은 암 종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대장전망내암. D00, D.01. 자, 제자리 암종이 거의 점막 상피 내에, 그러니까 대장 전막 내에만 암이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대장암의 거의 70% 이상이 대장 전막내암 형태로 발병되는 경우가 많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누차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뒷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DB 손해보험의 약관의 내용인데요. 악성 신생물에 대한 부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가 나오네요. 기타 피부암의 악성 신생물은 C44 코드이고요. 갑상선암은 C73. 그냥 뭐 간단 명료합니다. 여기 코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 코드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도 포함이 되는 항목이지만 얘네들은 따로 분류해서 적게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유사암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그러면 무슨 항목이 있었습니까?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찾아봐야 되죠. 제자리암 나와 있죠? 제자리암은 분류 코드가 꽤 많습니다. 제자리암, 구강식도 위의 제자리암종,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거의 이게 대장 전막내암 발병 시 코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2, 호흡기 계통의 제자리암종, 그리고 제자리 흑색종, 피부의 제자리암종, 유방의 제자리암종,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그리고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암의 제자리암종. 자,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걸 뭐 알려줘서 뭐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왜 이 항목이 중요한지는 뒤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그럼 없네. 경계성 종양. 경계성 종양은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이름이 아까 조금 어렵다고 했었죠.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예요. 자, D37.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 양식 불명의 미상의 생물체. 얘는 양성도 아닌 악성도 아닌 그 경계의 애매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앞에 제가 그 신문기사 소개해드렸었던 보험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항목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분쟁의 발생 소지가 좀 다분히 있는 항목인 거죠.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 양식의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쭉 기타 상세 불명 부위의 행동 양식. 그러니까 뭔가 뭐 발생은 했는데 이게 악성 암인지 양성 종양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의 신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다 우리가 유사암이라는 명칭으로, 때로는 생명보험사는 소외감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1,000만 원 가입을 하면, 일반암 진단비를 1,000만 원 가입하면 이런 유사암을 그 중에 10에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30% 정도 수준만 보장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유사암 항목을 특약으로 따로 분리해놨죠.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를 내가 5,000 가입했다. 그러면 유사암을 1,000만 원만 가입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2,000만 원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막 정말 혈투를 벌여서 이 유사함 한도를 막 4천, 5천씩 가입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저희 표현대로 하면 피해 혈투를 벌였었던 시기가 작년도입니다. 근데 올해 이 부분을 대폭 낮췄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을 다음에 뒤따라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